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마시네마의 소마50일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볼 영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극장가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마다 다르시겠지만요, 그 예매순을 보시면 지금 극장에서 광범위 상영되는 게 이제 배트맨, 뭐 언차티드 이게 남아있고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요 정도 제외하면 배트맨이 생각보다 흥행이 부진한데 어쨌든 스크린 점유율이 높은 편이고요. 뭐 그 외의 영화들이 별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매순인데, 네이버 예매순인데 별로 많이 보이지가 않죠. 예,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뭐 상영작 중에 보시면 뭐 레벤느망이라든가,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핀란드 영화, 이제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았던 레벤느망 같은 영화들은 상영관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경기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경기 남부 지역에는 거의 상영관이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인천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자,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개봉 예정작은 이제 다음 주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영관 중에서 그래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화는 블랙라이트. 이뭐 언제나 뭐 별로 좋은 평은 못 받지만, 요 그 항상 리암 니슨표 액션 영화들은 그냥 일정한 팬층이 있죠. 뭐 그 영화가 좀 있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OTT 서비스로 개봉된 영화가, 주목받는 영화 한 편이 다시 새로 개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디즈니 플러스 채널에 보시면 메인에 뜨고 있죠. 메이의 새빨간 비밀. 이 작품이 최신작입니다. 자, 메이의 새빨간 비밀. 사실 픽사의 영화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소울이라든가 최근작들의 경우에는 이제 극장을 미국에서는 개봉을 안 하고 디즈니 플러스로 바로 직행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메이의 새빨간 비밀이 가장 첫 번째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극장 상영 없이.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지금 런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 좀 임팩트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픽사 작품이면 기본적으로 인기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또 OTT 서비스로 직행하면 약간 작품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그런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완성도도 있고, 역시 그 픽사 특유의 그 스토리텔링 능력이 이제 돋보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또 가입 조건 중에 가입 이유 중에 한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바오라는 작품 단편 영화가 이제 보이는데요. 이 바오는 이제 만두를 의미하는, 중국어로 만두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고, 이제 그 자식과 부부 사이의 사랑을 다룬 단편물이죠. 이 작품의 그 감독이에요. 여기 지금 판다를 안아주라고, 그 이 메이스 빨간 비밀의 비하인드, 이 지금 여기 썸네일에 나와 있는 이 여성이 바로 그 감독입니다. 지금 이 감독이 메이의 새빨간 비밀도 연출을 했어요. 자, 이 영화의 감독은 이제 도미 씨라는 이름의 감독이고요. 딱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아시아계, 정확하게 보면 중국계 캐나다인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중국계 캐나다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호의적인 평가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튼 토마토 지수가, 아이고, 지금 뛰어났었는데요. 자, 이거 원제는 터닝 레드거든요.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 신선도가 95%. 관객층은 약간 이 영화가 액션적 경향을 보여주지 않는 좀 일종의 성장서사에 가까운 영화라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이 북미 계열 쪽에서 아시아계가 주인공인 영화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초기라서 그런지 뭐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면도 있어요. 사실 좀 약간 그들의 시각이 좀 있고요. 어쨌든 뭐 다 호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평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미국 이 지금 IMDb 평점에서도 IMDb 레이팅이 지금 3,600명이 투표를 해서 7.2. 여기 보시면, 아이고, 너무 많이 띄었군요. 키웠네요. 7.2 정도 나오고 있고, 메타스코어가 83 정도. 비평가들의 평가를 갖다가 평균점을 낸 건데, 최고 100점부터 63점까지 뭐 불호가 거의 없다시피 한 영화네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내는 아직까지 뭐 리뷰가 뭐 별로 작성된 내용은 별로 아직은 없고, 그렇습니다. 이 웨이에스 빨간 비밀에 대해서 일단 예고편 정도로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주인공 소녀 보이시죠? 이 메이린이라고 하는 소녀고, 그냥 메이메이라고 약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지금 13세, 정확하게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이 시기는 2002년도예요. 우리나라 월드컵이 열렸던 시기고, 미국에서는 엔싱크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캐나다 토론토가 공간조도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 포타운이라고 하는 가상의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이 소녀들이 바로 이쪽에 괴짜 취급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소녀들이고, 이 메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13세의 중국 캐나다인이죠. 근데 이 영화에는 이제 이 감독도 캐나다 출신이고, 그 자기의 경험담이 상당히 많이 녹아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줄거리만 쭉 보면 메이는 자기가 이제 이 성징이 나타나면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레서펜서로 변하게 됩니다. 레서펜서로 변하게 되고, 이 문제를 이제 이 집안은 일종의 내력이 있는 거죠. 여성들은 이 레서펜서로 변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뭐 옛날에는 이제 그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이제 현대에 넘어와서 캐나다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를 잡아야죠. 그걸 없애기 위한 시간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포타운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마침 토론토 공연을 해야 될 시기가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이제 운전을 할 것인가, 이제 콘서트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레서펜스로 변신하는 그런 능력도 없애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의 위기를 넘어가는 일종의 모험물, 뭐 그다음에 패밀리, 가족물, 그다음에 이제 우정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성장 서사인 거죠. 영화를 보시면 이제 이 배경 자체가 2002년도에 토론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답게 그 시기에 공간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요. 아이돌 음악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메이의 새빨간 비밀이라고 하는 영화는 상당히 이제 상징화나 은유화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이 영화의 포스터에 등장하는 이 인물, 이 인물은 이제 레서펜서라는 이제 너구리과의 동물이죠. 그 너구리 동물이고, 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메이린 리라고 하는 소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제 친구들 3명 있는데, 이 구성도 재밌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또 역시 이 디즈니 플러스에 제공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판다를 안 하죠. 여기서 보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감독은 이제 중국 캐나다인이고, 그다음 멤버들 중에 백인도 있고 아시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성 자체가, 이 소녀는 그 약간 가난한, 그러니까 중류층의 그냥 백인 가정. 그 다음에 이 소녀는 아마 한국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약간 이제 그 혼혈 같은 계통에 있는 친구고, 이제 남학생이고, 이 소녀는 이제 약간 아프로 아메리칸, 아프로 캐나디안이라고 되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다인종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소녀들의 성장담이에요. 토론토라고 하는 성장담. 예.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영화 속에서 됐고, 이 영화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단독 공개라고 이제 여기 포스터에도 나와 있죠. 그런 영화입니다. 배경 여기 다 이렇게 이 포스터 안에도 캐나다라든가 이런 묘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화는 우리가 아까 바오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도미시 감독의 영화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 영화의 서사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영화에 가까워요. 사실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레서펜서 팬더로 바뀐다는 점만 제외하면, 판타지적인 설정을 제외하면, 소녀가 아시안계,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시안계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충격들을 보통 받잖아요. 이민자 가정들 속에서 이 아시안계 여성들의 경우, 이거 약간 이제 사진들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이거 예고편 캡처 화면이네요. 이 아시안계 여성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좀 과보를 하죠. 그러니까 모범생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정들이 많이 보통 설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범생으로 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춘기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죠. 보통 엄마가 시키는 루트대로 그것을 잘 수행할 경우에 엄마와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해나가겠죠. 자, 그런데 이 소녀가 상징적으로 이제 이 레서펜스로 변신한다는 거는 이렇게 됐죠. 레서펜스로 변신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화에 노골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레서펜서라는 거는 붉은색을 상징하죠. 이 영화의 원지 자체가 터닝 레드란 말이죠. 그럼 붉은색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문화에서 뭐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용방을 뜻하죠.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성징이 나타나는 거죠. 생리가 시작된다는 거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이제 자기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성적인 그런 욕망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 불건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뭐 남자에 대한 눈도 뜨게 되고 여성이라면 뭐 그리고 이제 관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이 포타운이라고 하는 아이돌 공연장을 가겠다라고 할 때 이 소녀들이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콘서트장을 감으로 인해서 소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그 10대 소녀들에게 일종의 성적 매력들을 건전하게 어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매혹되는 건데 이 소녀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메이의 경우에도 굉장히 모험적인 친구예요. 이 친구는 예고편에도 잠깐 나왔지만 오피셜 트레일러 또 틀어보죠. 나오지만 이 소녀 자체가 엄마의 말을 굉장히 잘 듣고 그 속에서 자기 집안이 일종의 그 레서펜서 개인 사당을 가지고 있어요. 도교적인 사당 그런 걸 유지하고 있고요.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집안입니다. 뭐 그건 아시아 쪽에서는 그런 걸 특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보시면 앞에 이제 그런 사춘기가 닥치기 전까지의 모범적인 활약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눈이 뜨는 것이 이제 이 레서펜서가 로 변하는 시기가 된다는 건 생리가 시작이 되고 욕망에 눈이 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시기가 와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대한 혼란 같은 것들이 이 변신이라고 하는 포인트로 작동을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이제 그 람마 2분의 1이라고 해서 변신을 모티브로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포스터가 이제 감독의 방의 포스터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스터 같은 것에서도 표현되는 것처럼 이건 변신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소녀가 갖고 있는 욕망의 내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엄마의 목걸이가 있는데요. 이 집의 이 포인트는 결국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욕망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욕망, 그 레서펀스 변신한다는 건 즉 욕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욕망이라는 것을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은 사람마다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 레서펀스들 이 집안의 여성들이 억눌러서 이제 봉인시킨 그 레서펜스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맨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레서펜스들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의 크기가 이제 다 제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제거한다는 건 순종하라고 하는 이제 아시아적 가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가적 가치, 유교적 가치 또는 이제 뭐 도가적 가치도 사실 뭐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 권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종의 규범상으로 그런 가치들을 누르게 하는 거거든요. 여성으로서 되게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욕망을 제거할 것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 소녀가 그것을 제거할 것인가,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 소녀는 나름대로 이 친구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지금 이 친구들과의 모습이 나오죠. 지금 변신 장면의 모티브가 나오는데 이 친구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이제 그런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제시가 되는 거고요. 이 소녀의 머리카락 색깔은 붉은색이죠. 대신 검은색이었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그 욕망의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욕망의 범위도 이제 머리로 한정해가지고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메이의 뭐 새빨간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사춘기 소녀가 아시아의 커뮤니티 속에 살고 있는 이 사춘기 소녀가 엄마는 그 순종적이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해 주길 바라는 그런 것들이 컨트롤하길 원하는 것이고, 이 소녀는 그 자신에게 뿜어져 나온 그 욕망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속에서 생기는 갈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상당히 그런 소녀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성징기에 있어서 소녀적인 성적 갈망,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에 찾아들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비유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것을 아주 무슨 뭐 저열하게, 아프면 노골적으로 불편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픽사의 작품답게 그것을 상당히 즐겁게 흥겹게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영화에 이제 예고편에 나오는 거는 초기의 모습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소녀가 요 레스펜서가 변신하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아직 덜 컨트롤할 수 있던 시기에 학교에서의 모습이고요. 나중에 사실 이것을 자기가 이제 변신이라고 하는 재능을,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멋있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일종의 재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이돌 문화라든가 뭐 소위 춤이나 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약간 특수화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 출신들, 아시아에서 약간 뭔가 집단 문화잖아요. 그 뭐 지금 많이 약화됐습니다만 그 집단 문화 속에 당연히 살고 있었던 공동체 문화에 살다가 욕망의 표현이 쉬운 사회에 가서 그 욕망의 표현을 쉽게 한다는 거는 동시에 또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가면 이제 약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통제가 안 돼서 발생을 해서, 그건 사실 분명히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일이기 때문에 아시아계 여성들이 굉장히 자신의 자식들을 통제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위험하고 알코올이라든가 뭐 성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쉽게 노출이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더 많은 통제들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사회에 또 더 큰 요소들은 또 그 사회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것도 일종의 성공 루트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그 베네핏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 이제 자식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소녀의 그 레서펜서는 반드시 억압되고 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삶의 즐거움, 즉자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 레서펜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이제 이 소녀는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당연히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죠. 성장이란 건 그런 거죠. 서서히 성장해 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을 적대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화합의 과정으로 묘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벤트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심각한 얘기 같지만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제 발랄하게 이야기를 풀고, 이제 나중에는 약간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서펜서들, 자신들의 내면에 숨겨있던 레서펜서들이 등장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과정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메이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영화는 이 픽사의 여러 가지 능력들, 뭐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사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영화고, 그 속에서 이 코미디적인 요소들, 이제 변신 모티브는 항상 코미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뭐 늑대 인간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그것들이 이제 갖고 있는 코미디적 요소들을 좀 애니메이션답게 전 가족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풀었어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들을 보여주고, 뭐 아마 아시아계들이 소년 소녀들이 많이들 그래도 통제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걱정하는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풀어나가는 방식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이 영화는 당연히 픽사의 애니메이션답게 빌런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땅히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에 대한 존중과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역시 담겨져 있고요. 그 속에서 화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자전적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풀어낸, 그러니까 그 본인의 토론토 지역에서 자란 중국계 캐나다인이 자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엄마와 그 소녀의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충돌들에 대한 또 재미있는 서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픽사가 주는 그런 능력 있죠. 서사를 통해서 갖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이 주는 포근함 같은 것들이 역시 잘 들어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고, 뭐 상징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징을 쉽게 이해하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니까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리뷰라고 하는 거는 영화를 보고 와서 좀 전체 서사를 갖다 요약하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영화는 저는 개인의 체험, 그것도 시공간적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극장에 가거나, 이 영화는 이제 극장에 갈 수가 없죠. OTT 서비스 가급적 좋은 상태에서 자기가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상태에서 감상을 하면서 즐기면서 영화를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 속에서 또 자기의 깨달음, 제가 알고 있는 건 제 범위 내에서의 생각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깨달음을 얻고 자기가 직접 체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좀 그렇게 체감해 볼 만한 재미있는 영화고, 원제가 사실 터닝 레드인데 이런 제목보다는 사실 좀 터닝 레드라는 말 자체가 좀 더 직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직접적인 은유에 가까운 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드립니다. 이 새빨간 비밀. 픽사의 작품은 우리를 거의 실망시키는 작품이 거의 없는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성이라 성장 서사라는 관점에서 또 풀어나가면 매우 유쾌한 영화라는 점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소마시네마의 막 리뷰 또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